당신은 지금 모임 자리에서, 오랜 친구 앞에서, 혹은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혹시 이런 말을 꺼내신 적 있습니까? 왕년에는 내가 말이야.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지. 잠깐 멈추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품격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웃던 사람이 내일은 차가워질 수 있고, 오늘 위로하던 사람이 내일은 흉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비밀은 오늘의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믿지 마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보호하는 법을 압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겪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지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은 나가는 순간부터 상대의 기억 속에서 변형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 그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상대가 해석할 재료를 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침묵의 기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계의 기술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존중은 후자에게 따라옵니다. 묘하지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가벼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결국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언어였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태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꼭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훨씬 더 강하고 오래 기억합니다. 이것은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진실입니다. 당신이 겸손하게 꺼낸 사업 실패 이야기, 과거의 과오, 그 힘들었던 시절의 고백, 당신은 솔직함을 보여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저장됩니다. 당신의 얼굴 위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습니다. 한 번 새겨진 인상은 이후 어떤 좋은 모습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솔직함이 권위를 깎는 것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에게 당신을 평가할 부정적인 재료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대화의 시점을 현재로 옮기십시오. 누군가 과거를 캐묻는 자리가 온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 지난 일이지요. 저는 오늘을 더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딱 이 두 문장입니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고 변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화의 중심을 조용히 현재로 옮깁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분은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품격입니다. 과거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태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과 감사로 공기를 바꾸십시오. 칭찬은 구체적으로,
감사는 담백하게. 어른이 될수록 칭찬에 인색해집니다. 오래 알수록, 자주 볼수록 상대방의 좋은 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익숙함에 속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품격 있는 어른은 다릅니다. 상대의 존재를 비추는 빛과 같은 말을 건넵니다. 그 칭찬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이 말과 오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이 말은 전혀 다릅니다. 좋아 보인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오늘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말이 훨씬 더 깊게 상대방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둘째, 억지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과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상대방은 압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가 더 힘이 셉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과하지 않게, 담백하게. 그 말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칭찬과 감사는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공기를 만드는 사람이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세 번째, 세속적인 주제를 취향으로 바꾸십시오. 돈, 건강, 자식 이야기 대신 당신의 내면을 공유하십시오. 노년의 모임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화가 늘 결핍과 비교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얼마 올랐나? 어디가 아프다더라? 누구 자식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무거움을 남깁니다. 비교를 낳고 박탈감을 만들고 자리를 무겁게 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대화의 차원을 한 단계 높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집값이 얼마 올랐나? 라는 말 대신 창가에 둔 난초 향이 참 은은하더군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인데 공기가 달라집니다. 취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신호를 줍니다. 나는 삶의 중심이 잡혀 있다. 나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그 여유로움 쪽으로 끌립니다. 세속적인 주제 하나를 취향의 이야기 하나로 바꾸십시오. 대화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어른이 되십시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과거로 살게 됩니다. 배우는 순간 생기가 흐릅니다. 왕년에는, 그때는, 예전이 더 좋았지. 이런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듣는 사람을 조용히 지치게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의 중심이 늘 과거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을 반짝이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요즘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붓질 하나에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분 곁에 있으면 나도 무언가 하고 싶어지는구나. 그것이 성장하는 어른의 자연스러운 권위입니다.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풍겨나오는 권위.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래 살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로 기억됩니다. 재산이 얼마인가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어떤 직함을 가졌느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가, 그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품격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과거의 실수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태도로 증명하십시오. 칭찬과 감사로 공기를 바꾸십시오. 구체적으로, 담백하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속적인 주제 대신 취향을 꺼내십시오.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사람 곁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말하십시오. 배우는 어른에게는 자연스러운 빛이 납니다. 오늘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이 나를 빛나게 했는가? 그 작은 물음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조용히 바꿉니다. 좋은 언어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그 작은 시작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